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지난 시간에 이어 2021 제12회 젊은 작가상 수상 작품집 중 김혜진 작가님의 목화 맨션입니다. 순미에게 처음 전화가 온 그 밤을 만옥은 기억하고 있습니다. 종일 세차게 비가 퍼붓던 날이었고 밤 10시가 가까운 늦은 밤이었습니다. 순미는 만옥에게 집을 보여달라며 전화를 했고 만옥은 순미가 그 집의 세입자가 될 거라는 예감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보름 뒤 순미는 목화맨션 101호로 이사하게 됩니다. 처음에 순미는 이런저런 일로 자주 연락을 해왔다. 공동관리비를 어떻게 납부해야 하는지, 지하 창고와 옥상을 사용해도 되는지 물을 때도 있었고 깨진 변기와 망가진 전등을 수리해달라고 분명하게 요구할 때도 있었다. 그때마다 만옥은 건물이 지어진 지 이미 30년이 넘었고 그래서 시세보다 저렴한 거라고 사소한 문제들은 직접 알아보고 해결하며 살라고 답했다. 이봐요. 집주인이라고 하지만 나도 빚내서 겨우 그 집 샀어요. 나라고 왜 안 고쳐주고 싶겠어. 뭐든 척척 고쳐주면 내 마음도 편하고 좋지. 근데 정말 그럴 형편이 안 돼요. 지난주에 우리 아저씨가 쓰러져서 지금은 병원비 대는 것도 힘들어. 어느 날 만옥은 그렇게 하소연했다. 남편 승석이 입원한 병원의 6인실에서였다. 만옥은 휴대전화를 든 채 병실을 나와 복도 끝까지 걸어간 뒤 한마디 더 했다. 다들 금방 재개발이 된다길래 나도 덜컥 그 집을 산 거예요. 아니면 뭐하러 다 쓰러져가는 그런 집을 사겠어. 몇 년 안에는 틀림없이 된다더니 이제는 다들 모르겠다는 소리나 하고. 사람들이 왜 이렇게 무책임하대요? 있는 돈 없는 돈 다 긁어모아서 빚까지 냈는데 팔고 나면 다들 나물나라지. 개발이고 뭐고 이제는 진짜 신물이 나요. 평생 그 말 쫓아다니다가 나도 우리 아저씨도 다 굶어 죽게 생겼어. 순미가 말이 없었으므로 만옥은 그대로 전화를 끊으려고 했다. 엉뚱한 사람에게 괜한 소리를 했다는 후회가 들어서였다. 혹시 묵 좋아하세요? 직접 쓴 묵이 있는데 한번 드셔보시겠어요? 순미가 차분한 목소리로 물었다. 만옥이 거듭 사양했지만 순미는 그날 저녁 병원으로 찾아왔다. 순미가 꺼내놓은 건 미지근한 묵 2모였다. 이렇다 할 식욕을 느끼지 못했음에도 만옥은 묵 한 조각을 맛보았다. 가져온 사람의 성의를 생각해서였고 몇 조각만 집어먹을 작정이었지만 만옥은 앉은 자리에서 묵 한 모를 해치웠다. 쫄깃한 식감, 떫으면서도 담백한 뒷맛, 향긋하고 새콤한 양념장의 맛. 자신의 허기를 깨운 것이 다만 그런 것만이 아님을 만옥은 모르지 않았다. 만옥은 지난 사흘간 병원을 찾아온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고 말하지 않았다. 잠든 승석을 내려다볼 때면 불안한 예감이 무섭게 떠오른다는 말도, 병실 한쪽에서 정신없이 묵을 삼키는 자신의 모습이 처량하고 서글프다는 말도 참았다. 고마워요. 조심해서 가요. 엘리베이터 앞에서 만옥은 짧게 인사했다. 입맛 없어도 밥은 꼭 챙겨 드세요. 밥 잘 챙겨 드시라고요. 그거면 돼요. 수미는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기 직전에 그렇게 당부했다. 한 주가 더 지나고 승석은 편측마비 진단을 받았다. 운동과 재활치료를 통해 호전될 수는 있겠지만 지금으로선 큰 기대를 하기 어렵다고 의사는 잘라 말했다. 뭔가 희망을 걸 만한 다음 말을 기다렸지만 의사의 입에서는 아무런 얘기도 나오지 않았다. 승석을 데리고 진료실에서 나온 만옥은 한쪽 팔과 다리를 들어 옮기듯 걷는 승석을 부축하며 큰 소리를 냈다.
뭐든 남들보다 천천히 한다고 생각하면 돼. 아무 문제 없어요. 밥 잘 먹으면 그걸로 된 거야. 걱정할 거 없어. 그것이 순미가 자신에게 했던 말이라는 것은 나중에 알았다. 단순하고 시시해서 싱겁게까지 여겨지는 그 말이 왜 항상 일렁이는 마음을 단번에 진정시키는지도. 순미와의 임대차 계약이 만료될 무렵 모카맨션 일대엔 다시 재개발에 관한 말들이 떠돌기 시작합니다. 재개발로 들썩거리는 집에 들어오겠다는 세입자는 없을 뿐더러 순미에게 당장 보증금을 내줄 형편도 안 되었던 만옥은 순미에게 수박 한 통을 들고 직접 찾아갑니다. 금방이라도 비가 쏟아질 것처럼 흐린 날이었다. 수박 한 통을 들고 모카맨션 101호에 도착했을 땐 날이 저물어 있었다. 한동안 만옥은 몰라보게 달라진 집안을 살피며 말을 고르기만 했다. 어둑어둑하고 칙칙했던 실내는 환한 톤의 아기자기한 살림살이 덕에 밝아 보였다. 집안에 고여있던 탁하고 습한 냄새도 묘하게 음침하던 분위기도 사라져서 제법 살만한 집처럼 느껴지기까지 했다. 그것이 만옥을 두렵게 했다. 금방 허물어질 거라고 생각했던 이 집이 지금껏 이렇게 건재하다는 사실, 재개발을 기다리며 허비한 시간이 5년에 달한다는 사실, 자꾸만 되살아나고 번듯해지는 이 집과의 싸움이 얼마나 지속될지 모른다는 사실, 다시금 실패할지도 모른다는 사실. 만옥은 몰려오는 생각을 물리치듯 싱크대 앞에 서서 수박을 자르는 순미의 뒷모습을 올려다보았다. 어떻게든 이 집을 바꿔보려고 노력했을 순미의 시간과 수고를 떠올렸고, 그러자 그럴듯해 보이던 집안의 풍경이 다시금 말할 수 없이 초라하게 느껴졌다. 만옥이 고개를 돌릴 때마다 집안의 모습은 자꾸 달라지고 바뀌는 듯했다. 재계약하자고 수박까지 사들고 와놓고선 왜 말이 없어? 순미가 그렇게 채근한 후에야 만옥은 천천히 입을 열었다. 재개발 얘기가 도는 탓에 세입자를 구하는 일이 쉽지 않고, 세입자를 구하지 못하면 보증금을 내주기가 어렵다고, 재개발이 된다 하더라도 이 집에서 2년을 더 거주하는 데에는 문제가 없을 거라고, 계약 기간 내에 이사를 하게 되면 조합에서 지급하는 이주비 외에 따로 이사비를 챙겨주겠다는 말까지 했을 때 순미가 물었다. 이사비를? 진짜? 얼마나 주려고? 까짓것 재개발만 된다면야 이사비가 대수야. 이사비야 얼마든지 주고도 남지. 계약서에 이사비 지급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조건으로 두 사람은 재계약에 합의했다. 재개발로 인해 계약 기간이 끝나기 전에 이사해야 하는 경우 만옥이 100만 원의 이사 비용을 지급한다는 내용이었다. 물론 순미가 단순히 이사비 때문에 재계약에 동의한 것이 아님을 만옥은 모르지 않았다. 만옥이 사온 수박은 형편없었다. 빨갛게 익어야 할 속은 전체적으로 허옇고 군데군데 구멍이 나 있었다. 보기엔 이래도 또 맛은 있을지 몰라. 가만히 있어봐. 수미는 식칼을 요리조리 움직여서 허연 속을 도려냈고 잘 익은 부분을 만옥에게 건네주었다. 그러고는 심각한 얼굴로 수박을 내려다보는 만옥을 달래듯 이렇게 얘기했다. 그러지 말고 언니, 여기 개발돼서 아파트 들어가면 나 작은 방 하나 월세 줘. 나도 언니 덕에 번듯한 집에서 한번 살아보게. 만옥은 그러자고 했다. 그 말을 듣는 순간은 덜 익은 수박을 제값 주고 샀다는 억울함과 속상함은 말끔히 사라지고 없었다. 아니, 그런 건 중요하지도 않았다. 그러니까 재개발이 확정되고 공사가 진행되고 계획한 일이 순조롭게 이루어지기만 한다면, 그렇게만 된다면 뭐든 할 수 있을 거라는 확신이 만옥에겐 있었다.
그때까지만 해도 순미가 그 집에서 6년을 더 살게 될 거라는 건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순미는 이듬해 봄 결혼을 했고 만옥은 순미가 더 나은 집으로 옮겨가길 진심으로 바랬지만 그 후 그들의 삶은 녹록지 않게 흘러갑니다. 그렇게 거의 8년에 가까운 시간이 흐르고 만옥은 재개발 사업이 완전히 무산되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3월 초순이었고 아주 화창한 날이었다. 날이 흐려질 기미는 조금도 발견할 수 없었으므로 만옥은 거듭 마음을 다잡았다. 그 집에서 순미가 8년 가까이 거주할 수 있었던 건 집주인인 자신의 배려와 노력 덕분이라고. 순미를 수시로 들고 나는 세입자 중 하나로 여겼다면 이미 오래전에 내보냈을 거라고. 누가 뭐라든 지금껏 자신은 정말 최선을 다했고 누구도 이렇게까지는 할 수 없었을 거라고. 그러니 오늘은 기필코 이 일을 마무리 짓고 말겠다고. 그러나 막상 순미와 마주 앉고 나서 만옥은 순미가 하는 말을 듣고만 있었다. 순미는 노란 조끼를 입고 공원과 도로변에 꽃을 심으러 다니는 찬호의 안부를 짤막하게 전하고는 조만간 자신도 구내식당의 정규 직원이 될지도 모른다고 말했다. 좋은 소식이었고 기쁜 일이었으나 순미의 얼굴은 어두워 보였다. 그건 만옥의 착각인지도 몰랐다. 그럼에도 조마조마한 마음을 억누를 수가 없었다. 이 집을 떠나는 게 왜 이렇게 힘들까, 언니? 고개를 들고 집안을 둘러보던 순미가 불쑥 말했다. 그런 후엔 2년 전, 4년 전 기억들을 끄집어냈다. 듣고 있던 만옥이 엉뚱한 이야기를 꺼냈다. 오래전 모카맨션 101호를 구입할 때 만났던 전 주인에 관한 이야기였다. 돈 주고 산다고 다 자기 집이 되나요? 감당할 능력이 있어야지.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는 살아봐야 알아요. 안 살아보고는 절대로 몰라. 끈질기게 가격을 흥정하고 계약 날짜를 몇 차례 변경할 때도 이렇다 할 불평이 없던 전주인은 계약 당일 만옥에게 그렇게 한마디 했다. 그는 체구가 작은 여자였고 만옥보다 4-5살 많아 보였다. 왜요, 사모님? 그 집에서 좋은 일도 많으셨잖아. 두 사람의 신분증을 나란히 올려두고 계약서를 작성하던 중개인이 달래듯 말했지만 전주인은 만옥의 눈을 보며 한마디 더 했다. 좋은 일인지 아닌지도 살아봐야 알지. 좋은지 나쁜지 뭐든 당장 알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만옥은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았다. 당시엔 헐값에 집을 팔게 된 것이 어지간히 속상한 모양이라고 짐작했고 금세 그 일을 잊었다. 대수롭지 않게 여겼던 그날의 일이 왜 지금 이토록 생생하게 떠오르는 것인지 알 수 없었다. 아니, 생각 없이 지나친 그런 일들이 비로소 어떤 경고처럼 여겨졌고 그렇게 생각하자 예전과 다를 바 없는 이 집의 풍경이 말할 수 없이 야속했다. 만옥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왜? 가려고? 왜 벌써 가? 현관 앞에서 신발을 찾아 신는 만옥에게 순미가 비닐봉지를 건넸다. 직접 만든 인절미라고 했다. 쑥이 많이 들어가서 약이나 다름없어. 언니 소화 잘 안 되잖아. 아저씨는 좀 어떠셔? 그래도 식사는 잘 하시지? 만옥이 거듭 사양하는데도 수미는 기어이 그것을 만옥의 손에 쥐어주었다. 인절미가 담긴 비닐봉지가 따뜻했다. 만옥은 봉지를 받아들고 이렇다 할 인사도 없이 그곳을 나왔다. 좁은 골목길을 빠져나오는 동안 어쩌자고 서로의 사정을 이렇게 속속들이 알아버렸을까 생각했고 그게 뭐든 차라리 몰랐으면 나았을 거라고 중얼거렸다. 그러니까
지난 시간 동안 저 낡은 집이 자신에게 선사한 좋은 일이란 고작 이런 것이고, 이제 이것마저 지킬 수 없게 되었다는 것을, 이 집을 팔면서 자신이 각오해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게 된 셈이었다. 결국 만옥은 전화를 걸어서야 해야 할 말들을 꺼내게 되는데요. 김혜진 작가님의 모카멘션에서 그녀들의 첫 만남부터 8년에 가까운 시간 동안 함께한 이야기들을 직접 만나보시길 바랍니다. 때론 어떤 강렬한 추억들보다 이런 소소한 일상들이 차곡차곡 쌓여서 가슴속에 더욱 오래 남게 되는 것 같습니다. 다음에는 또 다른 책을 소개해 드릴게요.